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사교육 카르텔 2차 조사 착수입니다. 자, 한성원 기자 단독 보도 내용 방금 봤는데 교육부가 현직 교사들의 겸직 활동에 대해서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선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예, 그동안 교육부가 유튜브와 같은 일부 겸직 활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겸직 활동 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교육 카르텔 개혁에 총력전을 벌이는 걸로 봐야 할 텐데요. 일단 잦은 신고를 받아본 뒤에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엔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직 교사들이 돈을 받고 이 대형 학원 교재 제작에 참여했다면 그거는 법을 위반한 걸로 봐야 됩니까? 우선 교사들은 공립이냐, 이 사립이냐를 불문하고 모두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아서 영리 활동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국가나 공익을 위한다는 조건 하에 학교장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하긴 한데요. 교육부는 특정 입시 학원과의 유착이 이 같은 겸직 허가 사례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있는데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교재 제작에 참여했더라도 몇 개 문제에 관여했는지 등의 입증이 쉽지 않는 어려움은 있다고 합니다. 형사처벌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징계를 받습니까? 예, 교육부는 그럴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의 금지, 성실 의무 위반으로도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고의성이 인정되면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이주호 장관의 국회 발언 들어보시죠. 가장 엄정하게 저희가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 자체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사교육 비리 첩결을 발본 세곤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교육 카르텔 혁파는 공교육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어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 교육부 실태조사와 별개로 감사원 감사도 준비 중이라고요? 예, 이 감사원은 입시 학원으로부터 수익을 얻은 교사들이 속한 학교 등을 감사 대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형 입시 학원과의 거래를 허가한 학교의 이사장 등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묻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할지 그런 내부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서 대형 입시학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운영을 시작한 지 10년도 안 돼 이 대치동의 대표 입시 학원으로 급성장한 시대인재는 높은 적중률을 보인 사설 모의고사 문제로 유명하죠. 이 시대인재를 다닌 학생에게 저희 취재진이 물어봤더니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도 교재를 받기 위해 이 전액 수업료를 다 지불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대인재 측은 교재비를 비롯한 사교육비 관련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수능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려는 교육부 정책 기조에 깊이 공감하고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사교육 카르텔 2차 조사 착수의 느낌표는 돈 준비된 제자에게 나타난 스승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준비된 제자에게 스승이 나타난다. 이 중국 사상가 노자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격언이 무색하게 요즘엔 월 300만 원이라는 고액 학원비를 지불하는 학생에게만 적중률 높은 교재로 무장한 스승이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쓰라린 현실을 일부 학교 선생님들이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청에 모인 역대 대통령 가족들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모두 참여했습니까? 청와대 개방 1주년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가 지난달 개막했는데 역대 대통령 가족 6명이 어제 함께 관람을 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가족 6명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전 대통령의 아들이 참석했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 며느리가 참석했습니다. 보니까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 가족도 있군요. 예,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전두환, 이명박,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들은 문체부가 초대를 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보균 장관은 역동적 현대사의 갈등과 대립을 대통령 가족들의 화해를 통해서 극복하자면서 이 초청에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참석자들은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만남이라면서 통합과 긍정의 대통령 문화가 퍼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뒷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별도로 얘기
들어봤는데요. 과거 방한한 이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함께 조깅을 했던 에피소드도 화제에 올랐다고 합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40대였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60대였는데 두 사람의 이 승부 근성이 발휘돼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더니 나중에는 이 100m 달리기처럼 뛰었다고 하는데요. 네. 당시 통역을 했던 박진 장관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대목에선 웃음도 터졌다고 합니다. 네, 자, 뒷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최근 역대 대통령 가족들의 모임도 있었죠. 예,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은 지난 2월에 첫 회동 이후에 이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고 지난 5월엔 2차 모임, 또 10여일 전인 지난 19일엔 세 번째 모임도 가진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지난 3차 회동에서는 친환경 기념품을 만들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하자는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청에 모인 역대 대통령 가족들의 느낌표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유명한 역사학자 E.H. 카의 말이죠. 이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은 우리 선조들의 업적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권에 따른 정책 변화는 불가피하겠지만 정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이 진영을 따지지 않고 추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